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혹시 이 음식들 보이시나요? 50대 넘으시면 절대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시니어 건강을 위한 필수 정보. 오늘 할 이야기는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조리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식단을 연구해 왔는데요. 오늘 디지털 사랑방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꿀 정보들을 준비했어요. 단 10분만 시청하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뼈 건강, 혈관 건강, 소화력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건강 레시피 보너스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디지털 사랑방과 함께 건강한 노후 준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50대가 넘으면서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아, 무릎이 아프네. 요즘 소화가 안 돼. 혈압약 또 먹어야 하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건강검진 받고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전보다 높아졌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요리를 해오면서 배운 건데,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뼈 건강, 혈압, 혈관, 위장,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둘째,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셋째,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레시피 2가지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볼까요?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 친구 언니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손목 골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뼈가 많이 약해졌네요 라고 하시더래요. 50대만 넘어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먼저 멸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멸치가 칼슘의 보고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정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유보다 10배나 많아요. 백지당 약 500에서 1900mg나 들어있어요. 흡수율도 무려 40%나 돼서 정말 효율적인 칼슘 공급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요리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멸치에는 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이 인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멸치를 너무 짜게 조리하면 안 돼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칼슘과 인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뼈 속 칼슘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해요. 특히 멸치 국물의 경우에는 칼슘 용출량은 적고 인 성분이 많아서 칼슘 보충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멸치볶음을 해주실 때 항상 짜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지혜로우신 거였어요. 그래서 멸치는 이렇게 드세요. 간은 최소화해서 볶고요. 소금 대신 마늘, 참깨로 맛내기. 그리고 뼈째 먹을 수 있게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멸치를 볶을 때 처음에는 센 불로 시작해서 바삭하게 만든 다음 약간의 마늘과 참깨로 마무리하면 정말 맛있어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청경채예요. 청경채는 정말 훌륭한 채소예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하거든요. 특히 비타민 K는 뼈를 만드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골밀도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청경채는 식감이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돼요. 나이 들수록 딱딱한 채소 먹기 힘들어지는데 청경채는 찜이나 살짝 볶아서 먹으면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청경채를 반으로 잘라서 마늘 한쪽과 함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는 거예요. 2-3분만 볶으면 숨이 죽으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요. 반면에 주의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고 조리한 멸치볶음이나 절인 채소는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한 번은 시장에서 멸치볶음을 사 먹었는데 너무 짜서 물을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뼈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로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혈관 건강과 항산화에 관한 것이에요. 항산화는 산화를 억제한다는 뜻으로 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산화 과정을 막거나 늦추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몸 안에서 생성되는 나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요즘 주변에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아파트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해보면 10명 중 7명은 혈압약을 드세요.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토마토부터 말씀드릴게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됐어요. 그런데 토마토의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돼요. 날 것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3배에서 4배나 높아진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요즘 자주 해먹는 게 토마토 달걀볶음인데 올리브유 두르고 토마토 넣고 살짝 볶다가 달걀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영양도 좋고 색깔도 예뻐서 식욕도 돋우고요. 토마토를 볶을 때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라이코펜이 잘 우러나와요. 등푸른 생선 이야기도 꼭 해드려야겠어요. 고등어, 꽁치, 연어 등등. 이런 생선들이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거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메타 분석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14%나 낮았대요. 심근경색 위험도 16% 줄었고요. 특히 EPA라는 성분이 단독으로 투여됐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났다고 해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압을 낮춰주고 항혈소판 효과까지 있어서 혈관 보호에 정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줘요. 생선을 조리할 때는 신선한 걸 선택하시고 튀기지 말고 조림이나 구이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보관하지도 마시고요. 작년 가을에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왔는데 며칠 냉장고에 두고 조리했더니 비린내가 심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생선은 정말 신선할 때 먹어야 한다는 걸요. 오래된 생선이나 기름에 튀긴 어패류는 피하세요. 지방이 산패되면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산패된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위장 건강과 소화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죠? 예전에는 뭘 먹어도 탈이 안 났는데 요즘은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속이 쓰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배추는 위장의 친구예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양배추는 이렇게 위를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여 위염과 위궤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실제로 1940년대 이후부터 여러 연구에서 양배추즙이 12지장 궤양의 치유를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조리할 때도 비타민 U 성분이 비교적 잘 유지돼서 부드럽게 쪄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제 지인 중에 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매일 양배추를 쪄서 드셨대요. 3개월 후에 위내시경을 다시 받아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양배추를 먹을 때는 생으로 샐러드보다는 살짝 쪄서 드시고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세요. 하루 100에서 200지 정도가 적당해요.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다음으로 미나리는 해독의 왕이에요. 칼륨, 칼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요. 미나리 백지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고요. 특히 페르시카린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미나리는 이뇨작용과 항염증 효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유익하고 간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봄에 미나리가 나올 때면 꼭 미나리 무침 해 먹어요. 향이 정말 좋고 먹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미나리는 국이나 무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반면에 자극적인 양념이 많이 들어간 채소 요리나 너무 짠 김치는 위에 부담을 줘요. 김치는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너무 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4번째로는 저염 식사 습관을 들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정말 심각하죠? 저도 예전에는 짠 음식을 좋아했는데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첫째, 저염 식사를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직접 조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라면, 햄, 어묵 등등. 이런 가공식품들이 나트륨 폭탄이에요. 요즘은 되도록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직접 조리하는 게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둘째, 소금 대신 천연 양념을 활용하는 거예요. 마늘, 양파로 감칠맛 내고 참깨, 들깨가루로 고소함 더하고 후추, 생강으로 매콤함을 주면 돼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양파를 미리 볶아서 냉동 보관해 두는 거예요. 볶은 양파는 단맛이 나면서 감칠맛도 좋아서 소금 대신 쓰기 딱 좋거든요. 셋째, 국물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국, 찌개 국물에 나트륨이 정말 많아요. 저는 국물을 절반만 마셔요. 처음엔 싱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넷째,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큰 그릇에 담으면 자꾸 많이 먹게 되거든요. 작은 그릇을 쓰면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돼요. 다섯째,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거예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등등. 칼륨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요. 절인 채소 대신 신선한 겉절이나 생채소를 함께 먹으면 더욱 좋고요. 건강한 식사를 위한 5번째로는 치아가 약한 시니어를 위한 부드러운 단백질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도 약해지죠? 제 어머니도 요즘 딱딱한 건 드시기 힘들어 하세요. 그래도 단백질은 꼭 섭취해야 하거든요. 근육량 유지에 필수니까요. 흰살 생선이 정답이에요. 도미, 명태, 가자미 등등. 이런 생선들은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 함량은 풍부해요. 무엇보다 부드럽죠. 노인 및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추천하는 조리 방법은 생선찜이에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요. 생선죽도 좋아요. 영양도 좋고 든든하거든요. 생선 수프도 괜찮고요. 국물까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께 자주 해드리는 게 명태찜이에요. 명태에 무, 양파 넣고 간장 조금, 마늘 넣고 찜통에 쪄드리면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가시도 쉽게 발라지고요. 찜이나 수프로 조리하면 소화에 부담도 없고 뼈가 없는 상태로 조리하면 안전해요. 반면에 딱딱하게 구운 생선이나 가시 제거가 불완전한 생선은 위험해요. 특히 가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목에 걸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 6번째는 간식과 불포화 지방 섭취예요. 간식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몸에 좋은 간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견과류는 정말 완벽한 간식이에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등.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고 휴대와 섭취가 간편해서 영양 간식으로 안성맞춤이에요. 저는 요즘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먹어요. 오전 간식으로 아몬드 5, 6알, 오후에는 호두 2, 3개. 휴대하기도 편하고 영양도 좋고요. 그 외에 생채소 스틱도 좋아요. 오이, 당근, 파프리카 등등 저열량 고섬유질 간식으로 포만감도 주고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곶감도 좋고요. 자연 단맛과 식이섬유를 공급해주는 전통 간식이에요. 찹쌀떡도 적당량 섭취하면 자연식품 기반의 건강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 기름진 빵, 가공육 스낵 등은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므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평소에도 자주 해먹는 쉽고 간편한 건강 레시피 2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멸치 청경채 볶음이에요. 뼈 건강에 정말 좋은 반찬이죠. 재료는 간단해요. 마른 멸치 50지, 소금기 뺀 걸로 준비하시고요. 청경채 150지, 다진 마늘 1작은술, 저염 간장 1큰술, 올리브유 1큰술, 참깨 약간 준비하시면 돼요. 먼저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30초 정도면 충분해요. 마늘이 타면 쓴맛이 나니까 주의하시고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 멸치를 넣고 중불에서 3-4분간 바삭하게 볶아주세요. 멸치가 바삭해야 맛있어요. 그 다음에 멸치를 팬 한쪽에 치우고 청경채를 넣으세요. 강불에서 1-2분 빠르게 볶아서 숨만 죽여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물러져요. 저염 간장 1큰술을 넣고 전체를 고루 섞어 30초 더 볶으세요. 불을 끄고 참깨를 뿌려 마무리하면 완성이에요. 전체 조리 시간은 8-10분 정도고요. 간은 최대한 적게 하세요. 멸치 자체의 짠맛을 활용하시면 돼요. 청경채는 강불에서 빠르게 볶아서 식감을 살리는 게 포인트예요. 이 반찬 하나면 칼슘도 충분히 섭취하고 맛도 좋아요.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오리고기 야채찜이에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이에요. 재료는 훈제 오리고기 120지, 알배추 2-3장, 청경채 2-3개, 팽이버섯 12봉지, 맛술 1큰술, 후추 약간이면 돼요. 소스를 만들고 싶으시면 간장 2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숟갈, 식초 1큰술, 알룰로스 1큰술, 매운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조금 다져서 넣으셔도 돼요. 전자레인지용 찜기에 알배추를 깔고 그 위에 청경채, 팽이버섯 순서로 올려주세요.
맨 위에 훈제 오리고기를 올리고 맛술과 후추를 뿌려주세요.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서 6-8분 돌리시면 돼요. 전자레인지 출력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소스 재료를 모두 섞어서 찍어 먹거나 뿌려 먹으면 완성이에요. 찜기가 없으시면 내열 용기에 랩을 씌우고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채소는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바꿔도 좋고요. 소스는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해요. 오리고기 대신 닭가슴살 써도 맛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바쁜 저녁에 15분이면 근사한 한 끼가 완성돼요. 오늘 함께 알아본 50대 이후 건강식 생활 어떠셨나요? 정리해보면 뼈 건강에는 멸치와 청경채, 혈관 건강에는 토마토와 등푸른 생선, 위장 건강에는 양배추와 미나리가 좋고요. 저염 식사와 부드러운 단백질, 건강한 간식 선택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기억하실 건 50대 이후 건강식은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보다는 질, 자극적인 맛보다는 자연스러운 맛을 추구하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칼슘과 비타민 K를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칼슘만 많이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침착되어서 혈관장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와 칼슘이 풍부한 멸치와 등푸른 생선, 비타민 K가 풍부한 청경채 같은 녹황색 채소를 균형 있게 드시는 게 혈관과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멸치 청경채 볶음과 오리고기 야채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쉽고 맛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내용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디지털 사랑방에서 또 만나요.